20대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는데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해야 된다. 제 취미는 게임이에요. 말씀하신 시선은 정말 너무나 달랐거든요.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요. 예.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제가 해봐서 그런 건데 이거 잡아가는 건 되게 이미지가 어울리시기도 해요.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네. 그걸 잡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드앤 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네, 오늘은 콘텐츠팀 김한준 기자와 함께 윤석열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확률화 아이템과 이제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지원 연구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확률화 아이템에 관련된 그 정책은 어떤 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은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 게임사에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위원회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그걸 대응하겠다 그랬었는데 이번은 각 게임사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수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법률로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진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잡아가는 건 되게 이미지가 어울리시기도 해요.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조사하시나 보네, 진짜. 예, 그리고 왠지 좀 이제 소액 사기나 이런 좀 확률형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좀 강력 범죄 취급받는 느낌도 좀 그쵸, 있죠. 예. 예. 네. 맞아. 지금은 잘 안 챙겨주시지 않나요?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도 이제 좀 전담 수사기구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역시도 이제 이용자 권익 보호를 하겠다라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엄연히 범죄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수사관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좀 큰 규모의 범죄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전담 수사기구 설치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기구가 설치되면은 이용자들한테는 정말 좋겠어요. 현재 지금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이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에 대처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100만 원 이하의 이런 피해는 좀 보상받기가 어렵고 맞아요. 정말 잡기가 어려워요.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 10만 원 정도의 네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아, 그쵸, 예. 이거를 마련하다가 보통 포기해요. 에이, 한 10만 원 같은 거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렇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에서는 좀 이런 접수하는 과정도 좀 더 간소화됐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하고 하면 좀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예. 네. 이거를 일일이 막 경찰서에 가서 막 조서도 써야 되고 또 민원 조서 쓰는 건 또 그나마 수사가 이제 들어간 거니까 다행입니다. 뭐 그제 뭐 피해 사실 확인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네. 범죄 사실 일람표 작성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제가 해봐서 그런 건데 이거를 아, 많이 당하셨군요. 네. 많이는 아니고요. 아. 그냥 좀 따끔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냥 근데 실제로 이런 사기가 많이 있긴 한가 보네요. 뭐 이 역시도 그냥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때 사이버 수사대에 갔을 때 저 말고도 다른 수사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를 그렇죠, 예. 담당한 수사관 말고도 개개인이 맡고 계신 그 사건 파일이 이만큼씩 있어요. 정말 많은 분은
와 할 정도로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검사님 보면 이렇게 파일 쌓아놓듯이 이렇게 하시는 그거를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 그냥 수사관들께서 이렇게 네. 쌓아두고 해서 이거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민원이 있는 거죠. 잡아달라고. 그렇죠. 예. 와, 세상에 나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네. 그걸 잡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예. 이렇게 좀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 잡고 싶으면은 사기꾼이 한 명을 사기치진 않거든요. 분명히 여러 명을 사기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그런 하죠.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온라인 카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데에서 비슷한 피해자를 찾으신 다음에 사건을 모아서 단체로 접수를 하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예, 이것도 경험담이고요. 예.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또 게임 관련 정책 가운데서 그 예. 지역 연고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e스포츠 그게 관련해서. 네, e스포츠 관련해서 그 바운더리가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프로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마추어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인지. 근데 개인적으로 프로씬에 적용하기에는 일단 한국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축구나 야구처럼 팬덤이 굉장히 큰 규모가 큰 몇만 단위로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가능할 테지만은 e스포츠가 각 지역 리그로 또 하기도 뭐하고 그만큼 팬이 그만큼 많은 건 아니고요. 솔직히 특정 팬의 팬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배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프로씬에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추어 e스포츠의 좀 생태계를 지역 단위로든 다져나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생기면은 그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e스포츠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적지 않고요. 실제로 뭐 부산, 뭐 광주, 뭐 성남시 이런 곳들은 각 지역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역 연고제 도입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지방 경기장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또 현재 이런 경기장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 경기장 마련을 또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해서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그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를 설립해서 네. 이제 장애인도 좀 게임을 좀 네.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사실 문체위에 속해 있는 이제 김혜지 의원이 그 장애인들의 그 문화 콘텐츠 향유에 대해서 꾸준히 그 권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네네. 아마 좀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이건 제 짐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옛날에 MS나 이런 데서 만든 장애인 전용 뭐 컨트롤러 이런 거를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공개된 공약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뭐 전용 컨트롤러라거나 뭐 장애인들을 위한 뭐 게임 이용 시설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게임 관련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네요.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가 즐기는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후보가 20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20대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랐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또 가장 적합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좀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약간 보수 진영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르신을 위한 공약들도 많이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부모의 마음을 좀 타겟으로 한 그런 걸 많이 낼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좀 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공약이나 이런 걸 내는 게이머 우선 공약 이런 걸 내는 거 보면은 예상이랑 좀 많이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뭐 네네.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게임에 대한 스탠스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의외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저도 의외고요. 예. 근데 그만큼 게임 산업이 커졌다는 의미가 되지도 그런 거 같기도 않을까요? 하고. 네네. 게임 산업 규모가 커졌고 게임 이용자가 이제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식 속에 게임이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요. 옛날에는 뭐 게임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약간 좀 유치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영화 본다 그랬을 때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거예요라고 말했을 때 받는 시선과 제 취미는 게임이에요라고 받는 시선은 정말 너무나 달랐거든요. 경험담이시죠? 아유, 저는 그런 경험을 거쳐서 이렇게 어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게임 이용자도 유권자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좀 많이 바뀌긴 했네요. 시대가 바뀌고 좀 자연스러워지는 예. 게임도 좀 메인적인 상당히 좀 인정받는 취미로가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긴 하네요. 과거에는 서브 컬처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는 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온 느낌이죠. 게임이.
그렇죠. 이제 e스포츠 자체도 좀 당연히 좀 중요한 콘텐츠자 정책으로 인정받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긴 합니다. 게임이 이렇게까지 인식이 달라지는 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20년 이상 걸린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20년 동안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도 달라지지 않을까. 또 이런 공약이 이어진다면 또 그런 시기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 대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언급 자체가 안 됐었었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예. 메인 공약 중 하나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식이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게임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